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며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 봄비가 그치고 나면 정확하게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뉴욕에서 4월에도 눈이 올 때가 있으니까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 절기상 완연한 봄의 기온으로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이제 제 둘째 딸아이를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얘가 갑자기 아빠, do you like diversity is very important? 이런 식으로 아빠는 diversity,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양성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지. 생각해봐. 세상에 오로지 붉은 빛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모든 인류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햄버거만 먹는다면 과연 인류는 문명을 일으키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색들의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기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먹던 음식과 전혀 다르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었기에 인류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또 그로 인한 문명의 발생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론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론 말고 뉴스를 보면 지금 전 세계는 다양성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거의 매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과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한국으로 쫓겨나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아빠는 한국에 가면 금방 적응해서 살 수 있지만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여기 생활에 익숙해서 한국 가서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우리 같은 유색인종, 특히 에이시안에 대한 차별과 조롱하는 것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세계가 가장 발전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세기 민주주의는 18세기 미국의 건국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초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출신이나 민족의 일방적 통치가 아닌 다양한 여러 민족 국가 출신들의 합의에 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합의에 의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도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에 기반한 민주적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넓은데 노동력이 절대 필요했던 미국의 건국자들은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건설하였고 바로 이 힘이 오늘날 미국 주도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바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이 될 때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이 모인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십은 서로 다름을 가지고 차별하고 특정 집단만이 순수하다고 하면서 소수계를 억압 내지는 축출하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나라도 이런 리더십을 선택하면 결국 공동체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서로 대립하게 하여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운영의 틀이 무너지고 피비린 나라는 내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공동체와 나라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에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부강한 제국을 만들고 세상의 문명을 창조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다양성을 거부하고 소수계를 탄압하는 나라들은 결국
분열하고 내전이 발생하고 국가가 몰락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유고 왕국을 멸망시키고 대독 항쟁을 이끌면서 유고슬라비아 민주연방공화국을 세웠던 요시프 보즈 티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다민족 다종교 집단인 유고의 연방은 공산주의권이었지만 소련과 거리를 두고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면서 서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티토 사후 정권 쟁취에 눈먼 민족주의자들이 다양성을 버리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선동하면서 참혹한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척이고 또 사돈이고 또 친한 친구였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종과 민족, 종교로 나누어지면서 그야말로 20세기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 발칸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당시 대국 유고에서 피비린 나라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던 것이죠. 바로 그 내전이 유고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칸반도의 대국이었던 유고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코소보 그리고 크로에이티아로 모두 아주 작은 소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 유고 연방의 해체에 후회하는가라는 질문에 분리 독립의 선봉장이었던 슬로베니아의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답이 건소하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각자 걸어왔고 서로 간의 감정과 분노, 증오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운명을 가를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오늘날 누가 이 미국이 있게 한 다양성을 파괴하고 미국을 분열시키는 발언과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특정 집단의 권리만 주장하고 소수계에 대한 차별적 발언들을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을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보아야 될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는 2024년 어쩌면 미국의 운명을 가를 이 선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진짜 정말 성찰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